안녕하십니까. 실천 사회문제집 사회문화 세 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서 배울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일상생활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사회문화 탐구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고 이제 수능에서는 뭐 심심찮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내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604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급속한 출산율의 저하는 고령화 사회를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는 미혼 남녀들의 독신주의를 탈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출산율의 저하는 고령화 사회를 촉진한다 라고 하는 거는 뭐죠?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뭐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산율 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미혼 남녀들의 독신주의 탈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산율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뭘요? 미혼 남녀들의 독신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걸 할 수 있냐? 다른 거 할 수 있죠. 뭐 사회적 제도가 우선돼야 된다. 뭐 출산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 주어서 사람들이 출산하는데 부담을 적게 해준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미혼 남녀들의 독신주의에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죠. 그렇죠? 미혼 남녀들의 독신주의가 확실히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원인이야. 이것만 해결하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거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가치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가치를 묻는 문제네요. 그래서 가는 개인의 가치와 관계가 없다. 가는 개인의 가치와 상관없죠. 그렇죠? 출산율 저하가 고령화 사회를 촉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일단은 맞는 이야기 되겠고요. 가는 사실 문제, 나는 가치 문제에 속한다 라고 하는 내용도 맞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네요. 가는 무엇이 있다, 뭐뭐이다와 같은 명제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한 명제로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확실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가치는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명될 수 있다. 그게 안 되니까 가치라는 거죠. 그렇죠? 경험적 증거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이 틀렸네요. 정답이고요. 나는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어 당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맞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와 당위성 있는 것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비슷한 문제일 겁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지문을 읽고 의사의 행위에 대한 반론 제기에 옳지 않은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사의 행위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미국의 박사는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렇죠? 중간에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유크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입했어요. 독극물을 주입해서 사망하게 한 뒤에 이 장면에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미 CBS 방송의 60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했다가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안락사의 옹호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즉 환자가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오진할 수 있다. 그렇죠. 오진할 수 있어요. 오진했는데 오진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진했어요. 그런데 오진해서 당신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앞으로 더 고통스러울 건데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나을 병인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명제가 될 수 있겠네요. 2번 의사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생각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뭐 치료비 부담 이거는 조금 이제 핀트가 어긋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생명 경시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이 사람이
와서 그냥 이 사람 아프니까 앞으로 고통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는 것은 내가 살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 없을 수 있고요. 그쵸?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이는 걸 봤을 때 그래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게 됐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일단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4번, 인간의 생명은 우주보다도 무거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구의 몫이 아니다? 의사의 몫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하고 4번은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현상의 인식 태도를 나타낸 글이래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사회현상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해도 경험적으로 실증할 때까지는 이를 가설로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가설로만 받아들여야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부분적인 가치를 지니는 어떤 특정한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무조건 배격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도 무조건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무조건 이게 틀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개방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개방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1번 보겠습니다. 사회현상을 관찰할 때는 보통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개방적인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보는 각도, 여러 각도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배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사회현상은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 태도인데, 상대적 태도인데 여기서는 이 지문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현상은 그 속에 우리의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4번, 모든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사회 집단에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시적인 입장? 상호작용 관련한 내용? 그런 거니까 이거 개방적 태도와는 관련이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따를 때 가치 판단에 필요한 진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가치 판단이 필요한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가치 판단. 그래서 사실 판단이 있어요. 사실이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 그 자체로서 일반적으로 무엇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가치 판단, 가치는 선악이나 장사 등 판단하는 기준 근거로서 사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랑 뭐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라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뭘 고르라는 얘기예요? 가치를 골라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살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저것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문제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볼게요. 사회주의 국가는 소멸하였는가? 사회주의 국가는 소멸하였는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소멸했으면 소멸했다. 소멸하지 않았으면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흡연과 폐암 유발과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거 볼 수 있죠. 흡연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그 폐암 발생률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검증 가능한 이야기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 맞는 얘기네요. 고교 평준화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초래하였는가? 고교 평준화를 했는데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일어났는가? 확인하면 되죠.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돼요. 법의 근거만 있다면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핵폐기물 처리장의 설치를 가능할 수 있는가? 이거는 가치 문제죠. 왜 그렇죠?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법. 두 번째는 생존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을 권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법에 저촉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가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거 중에서 뭐가 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뿐이지 참은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연구 절차에서 반드시 가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계를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연구 절차에서 반드시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중립이요. 그렇죠? 가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치 중립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다 가치 중립을 해야 됩니다. 왜? 자료를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걸 조작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실험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와 관련된 내용, 자료의 수집, 분석과 결론 도출. 여기에서는 가치 중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1단계 볼게요. 1단계는 뭐 사이트가 청소년 비행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졌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 대상의 선정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2단계, 인터넷 유해 사이트의 접속 경험이 많을수록 비행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이건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가설을 세울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설에도 뭐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3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시간, 유해 사이트 접속 시간, 그리고 접속한 유해 사이트의 종류, 그리고 비행의 종류, 비행 횟수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는 절대로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세 번째고요. 3단계가 첫 번째 맞고요. 4단계, 인터넷 유해 사이트에 많이 접속한 청소년이 적게 접속한 청소년보다 비행을 더 많이 저지름을 알게 되었다. 이거는 3단계의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그대로 분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분석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이 개입돼서 조작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단계도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단계, 인터넷 유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 이건 아니죠?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단계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가치에 비교해 봤을 때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치가 개입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 3, 4단계.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가장 적합한 주장은 이렇게 나와 있죠. 볼게요. 사회과학자는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사실을 가능한 한 냉정하게 사적인 견해와 자신의 결론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사회과학자들은 있는 그대로 어떻게 정확하게 밝히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객관적인 태도가 되겠네요. 객관적인 태도가 되겠네요. 1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가치나 갈등을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는 객관적인 태도랑은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시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한다. 이것도 객관성보다는 뭐 상대성 이런 쪽이 더 가깝겠고요. 사회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뭐 구성 요소들 간의 뭐 총체적 관점 이런 쪽이 되겠네요. 자신의 주장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건 개방적인 태도가 될 수 있겠고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에 입각한 탐구를 해야 한다. 이것이 객관적인 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나에서 시사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과학적 탐구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관념적인 유의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왜 일어났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어떤 남자애는 엄마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애는 아빠를 좋아한다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견해를 무조건적으로 추정하거나 배격해서는 안 된다. 프로이드가 그 아이들의 심리를, 아동 심리를 그 성적으로 그 표현한 뭐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견해를 무조건적으로 추정해도 안 되고 배격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요거는 지금 현재 객관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추종해도 안 되고 배격해도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방성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1번이시나요? 1번. 그쵸? 1번. 객관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태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쵸? 요런 거 보시고도 이제 어떤 태도를 물어보는 건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선정한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12번 문제요. 다음은 환경 문제에 관한 수업 장면의 일부래요. 학생들의 응답 내용에 대해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갑은 환경 문제를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나 보면 되겠죠. 갑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오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요구 수준, 환경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시 상황, 그때 당시 그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을은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환경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있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게 맞죠.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를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너무 욕심을 부려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이익만 챙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사회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는 사회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병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을 발생시키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은 누가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정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 볼게요. 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부터, 나, 너, 우리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개인에 대한 이거죠. 개인의 인식 이런 것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인 여부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고려하는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14번. 609페이지입니다. 609페이지요. 청소년 비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나에서 의미하는 것이 바르게 연결된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볼게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지만 사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청소년 비행이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청소년 비행을 연구하려고 하잖아요. 청소년 비행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청소년 비행이라고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청소년 비행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개념 규정? 개념에 대한 얘기,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거, 개념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이 청소년 자신의 성격, 의지, 정서 등의 결합에 있음을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검증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가설의 검증 혹은 뭐 자료의 해석, 분석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아니고요.
그 개념 규정 문제 제기 아니고요. 개념 규정 가설 검증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가설 설정과 문제 제기 아니고요. 저 가설 설정과 가설 설정 둘 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이게 검증인지 자료 분석인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내 문장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검증이라든가 자료 분석, 해석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여러분 책에 보기가 누락됐어요. 보기가 누락됐기 때문에 이게 책에서는 지문만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요 보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나타난 제임스의 연구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제임스는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남녀들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6개월 동안 청소부로 취직해서 공원 관리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자주 방문하는 남녀들의 데이트 형태와 애정 표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들 남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알아보기로 했고요. 데이트조의 차량 번호를 기록했어요. 후 도로 안전국가에 가서 건강 관련 연구를 한다면서 차량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어요. 이거 양아치네요. 그죠? 이거 어떤 의미죠? 그 남의 정보를 함부로 좀 가져가갖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남의 신상정보를 털어갖고. 그죠? 예, 어쨌든 그러고 있네요. 그러고 난 후에 연구 대상자의 집을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건강 관련 설문조사를 한다며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어요. 말도 안 하고. 이게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는데. 양아치네, 완전. 그죠? 그래서 제임스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데이트족의 행동 양식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실명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실명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쵸? 네, 정말 일어나선 안 되는 연구를 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기억.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뭐 차량 번호를 기록한 후 안전국 가서 뭐 건강 관련 연구를 또 한다면서 뭐 차량 이름 주소 알아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집까지 찾아갔어.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사생활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그쵸? 존중해야 되죠. 니은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미 너무 정확해요. 그쵸? 왜 제임스는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털어가면서까지 연구를 했으니까. 그쵸? 뭐 이거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결과의 활용을 밝혀야 한다. 그렇죠. 실명으로 자세히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사할 때 그냥 그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그냥 수집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그 사람들의 의사를 알아야죠. 그렇죠? 이 조사 내용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럼 기업과 디귿이 답이 되겠고요. 제3자의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탐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제3자의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탐구하는 태도, 이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610페이지입니다. 다음 사례가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공지역 내 교통 현황을 연구한 김 씨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인용한 게시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말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지역에서 공공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나 보고서의 핵심 요점은 뭐예요? 운전자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는 다르게 그 보고서의 일부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그 보고서의 내용인 것처럼 해서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고 연구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될까요? 요즘 기레기라고 불리는 사람들 몇 명 있죠. 그렇죠? 어떤 거예요? 내용을 조작한다든가, 내용을 조작해서 거기 핵심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거. 저 아는 한국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 왔는데 남한이 도발을 했다는
이유 핑계를 대면서 공격해왔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사에 나왔어요.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남한이 도발을 해서 북한이 공격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강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쓰레기죠, 그렇죠? 예, 그런 거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거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를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가치 함축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 관계없죠, 좋죠? 관계없죠. 끝까지 안 본 것뿐인데, 그죠? 경험적 증거에만 의존한 연구는 한계가 있다. 이거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연구 주제의 선정은 가치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연구 주제 선정은 여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고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는 객관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여기서 객관적인 태도와 관련된 내용 하나도 볼 수 없고요. 연구 결과의 활용에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쵸?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거 판단을 한 다음에 맥락까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딱 떼서 마치 그게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정책 도입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래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론조사 보고서. 다음은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A 정책에 대해 귀하는 A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귀하는 A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시민 6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책 도입을 추진 중이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책을 잘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대요. 그런데 지지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볼게요. 첫 번째, 설문 문항의 내용이 중립적이지 않다. 그렇죠? 아까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그렇죠? 귀하는 A 정책에 대해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얼마나 찬성하냐니요. 나는 반대하는데 얼마나 찬성하는지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좀 찬성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찬성을 유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문 문항의 내용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니은 조사 결과 해석에서 객관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읽어봤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책 도입을 추진 중이라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 국민이 많아. 그렇죠? 잘 모르는 국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뭐라고 하고 핑계대고 있는 거잖아. 왜? 나는 이거 찬성 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거 핑계대고 있는 거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쪽을 일단은 우리가 홍보가 안 해서 그렇지 얘네들 다 찬성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또 잘 모르겠다가 몇 프로예요? 잘 모르겠다 36%고 찬성한다 쪽이 어느 쪽이 몇 프로예요? 적극 찬성과 찬성하는 편이다 합치면은 37%라는 거죠. 37%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거나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핑계까지 대가면서 즉 결과 해석에서 객관적인 태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조사 대상자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쉬운 자료 수집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쉬운 자료 수집은 아니죠. 이거는 뭘 사용한 거예요? 설문조사 사용한 거니까요. 연구자는 현상의 내면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여 내면에 담긴 의미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로 내면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밑줄 친 주장의 근거로 필자가 내세우기에 적합한 연구 태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나의 조국은 A국이지만 부모님은 B국 출신이래요. 그래서 분석에 앞서 나의 출신 배경부터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나의 독특한 처지는 A국과 B국 간의 문화 등에 대한 분석에서 매우 유리한 연구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죠. 내 안에 A국과 B국의 국민성이 모두 존재해요. 모두 존재하고 나는 온전한 A국 사람도 아니고 B국 사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혹은 모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겠고요.
A국 사람은 자신에 대한 B국 사람들의 뭐 험담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역으로 B국 사람도 마찬가지다. 즉 역지사지의 태도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나는 A국 사람이기도 하고 B국 사람이기도 하고 둘 다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나는 A국 혹은 B국 학자보다 양국의 문화 갈등에 대해 타당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 가치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 가치 도대체 여기서 어느 문장에서 나와 있나요? 없죠. 그렇죠? 없어요. 없다 하시면 되겠고요. 주관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실 그대로를 관찰하는 태도.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는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 볼 수 있겠네. 첫 번째 문장 쪽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맞는 이야기고요. 사회문화 현상을 그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태도.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왜? 나는 A국 사람이기 때문에 A국의 문화적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나는 B국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B국 사회 문화의 맥락을 이해해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신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하나의 가설로 수용하는 태도.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3번 하시면 되겠네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무엇을 가져야 된대요? 이러한 태도를 제사 관습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에서 계승하고 있는 제사 관련 풍습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제사가 이런 형태로 지속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왜 음식은 여자들이 차리는지, 왜 그거요? 좀 이상하네요. 그죠? 왜 절은 주로 남자들이 해야 하는지 이상하네요. 이것도.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의문은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로 이런 내용이겠죠. 이거는 어떤 의미죠? 이거는 개방적인 태도와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뭐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볼게요. 다음 글에 개별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태도.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태도. 이거는 조금 관계는 없는 내용이네요. 이거에서 특수성,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번 아니고요. 사회현상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성찰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거죠? 반성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성한다는 얘기죠. 우리 문화가 계속 이렇게 가도 더 좋은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 문화가 맞는 것인가?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현대사회에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성적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21번이 그런 문제 같습니다. 3번 볼게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태도. 여기선 나와 있지 않죠? 개인과 공동체 자체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사회현상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태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제사관습에 대한 반성.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타인의 주장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거는 개방적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는 개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개방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하고 그런 쪽으로 본다면 개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비판 이런 거니까요. 현대적인 비판 이런 거니까 이거보다는 개방보다는 좀 성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볼게요. 23번 보겠습니다. 나는 연구윤리에 관한 주장이래요. 이에 대한 옳은 서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연구윤리의 핵심어는 충실성입니다. 충실성은 바람직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압축하고 표현한 개념으로서 절차적 투명성과 그리고 내용적 객관성을 포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구가 연구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연구 윤리에 위배됩니다. 예컨대 개인정보가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 유출되어 연구 대상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충실성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가에 의하면 연구 주제 선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구 주제 선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아니고요. 나에 의하면 연구 목적을 연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죠. 연구 대상자에게 이 연구 목적을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 연구를 활용해도 좋은가, 이런 것들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는 이야기고요. 연구 대상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보다는 나에서 중시된다. 그렇죠. 연구자의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나에서 더 중시되는 것이고요. 연구 논문에서 자료 수집 방법과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나보다 가에서 더 강조된다. 그렇죠.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그 과정, 이거를 명확하게 밝혀서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다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객관성, 이 과정에서 이런 자료 수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객관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는 가에서 더 강조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여기까지 풀어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짧았죠. 그렇죠? 짧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 짧게 했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까지 얘기했지만 그 출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좀 봤던 거고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충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를 조금 많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시간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